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저는 공부를 합시고 이 경제학을 한 40년 공부를 했는데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다 애터미는 갖추고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주관적 조건이에요. 나는 그뭐 어떤가? 이것을 HD, 인간 개발이라고 그럽니다. 인간 개발. 인간 개발, 휴먼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아주 고성능 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고성능 컴퓨터가 동일한 아웃풋을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고철일 수도 있고 캘큘레이터 수준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아웃풋을 내는 컴퓨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애텀이라고 하는 고성능 컴퓨터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내가 어떤 아웃풋을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그걸 인간 개발이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빈곤 연구학자가 있습니다. 아마티아 센이라고 하는 인도 경제학자인데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199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인간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평생 연구해서 지금은 노벨상까지 받고 가장 존경받는 경제학자로 있는 분이 아마티아 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캠브리지 대학, 런던 정치경제대학, 굉장히 유명하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를 했습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는데요. 강의하는 과목은 경제학과 철학입니다. 철학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이분은 인도 사람들이 주로 잘하는 게 뭐냐면 수학입니다. 수학을 세계 최고의 인도가. 우리는 9구단 하죠. 인도에서는 19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그냥 전부 다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삼성에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와 있어요? 인도 사람이 가장 많이 있어요. 왜? 수학의 천재들이고 거기다가 이 전산, IT 계통은 아주 세계,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도 전부 인도 사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간부를 만나서 해봤더니 우리나라 이야기해봤더니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은 많은데 쓸만한 놈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 개발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직. 아마티아 센이 결론은 뭐냐?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 개발이다. 그러니까 everything is up to me. 모든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뭐 누구 탓할 것도 없어. 모든 건 up to you가 아니고 모든 건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달려 있어요. 아마티아 센이 유엔에서 요청을 해서 인간 개발 지수를 개발을 해서 유엔에서 그걸 발표를 합니다. 작년도 거 보니까 우리나라 인간 개발 지수가 세계 17위예요. 17위. 굉장히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나라 평균이에요. 우리나라 평균이니까 나는 도대체 우리나라 평균 세계 17위에서 앞인가 밑인가는 자기가 생각해봐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어요. 요 신뢰 문제는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세상 만사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그럼 신뢰라는 것이 믿음, 신뢰라는 것이 오늘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무신분립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신뢰가 없으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야당이든 여당이든 꼭 무슨 워크숍 할 때 보면은 주제가 무신분립이에요.
백성의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우리는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무신분립이라는 말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공자가 한 말, 2500년 전이면 까마득한 옛날인데, 그런데도 그때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도 많은 현자들이 신뢰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뢰를 쌓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공자의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그걸 공문 사과 십철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공은 이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서도 이 정치, 외교, 그 다음에 장사, 사업에 등한 사람이에요. 자, 자공 문정. 자공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정치가 뭡니까? 정치가. 왜? 자공은 또 정치가 했어요. 정치가 뭡니까? 근데 이 대답은요, 지금도 정치가 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정치가 이거다라고 대답하면 틀림없어요. 정치가 이거다. 근데 정치,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것만 정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폰서가 하는 모든 일이 정치예요. 모든 일이 정치입니다. 자, 정치가 뭐냐? 라고 물으니까 아주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둥? 뭐라고 그래요? 족식. 식량, 다시 말하면 먹을 게 풍부해야 된다. 오늘날 개념으로는 국민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먹고 사는 게 먹고 사니즘. 어떤 사람은 먹고 사니즘을 하게, 그게 완전 이데올로기야. 먹고 사니즘이. 먹고 산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더 유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현자들이 하는 말의 순서는요, 중요도의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 큰 정치가 됐건 작은 정치가 됐건 자기 밑에 폴라워들이,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면 그 정치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폰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파트너들한테 베팅이나 시켜가지고 이게 돈벌이가 안 된다면 그 사람 스폰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터미가 하는 이 정치도, 하는 일도 이게 정치인데, 가장 중요한 게 사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돈벌이가 돼야 된다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족평. 이거 병은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족은 풍족하다 할 때 족자예요. 뭐 군이 다리가 달렸다, 다리 족자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풍족하다 할 때 군사력이, 오늘날 개념은 국가 안보예요. 그런데 야, 공자가 무슨 국가 안보를 얘기하나?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안보가 튼튼하지 않으면, 치안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치안까지를. 과거에 춘추 전국시대니까 이제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시대입니다. 날만 새면 싸우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계속 침략에 시달려서 죽고 맞아 죽고 얻어 죽고 굶어 죽고 그래.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백성을 튼튼하게 지켜주지 않으면 백성이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공자의 얘기는 누구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백성을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백성이 죽는다, 백성이.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민신지의. 요 은은 토시입니다. 어조사 어째. 백성이 믿게 만들어야 된다. 누구를? 조정을 믿게 만들어야 된다. 10대 제자들은 질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셋 중에 부득이 하나를 없애야 한다면 뭘 없을까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부득이 하나를 없앤다면 이 셋 중에 뭘 없을까요?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병, 군사력을 없애라.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군대고 나발이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외적이 침입해서 죽는 문제는 둘째 문제고 우선 먹고 살 것이 없으면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 남았죠? 2개 중에 하나를 없앤다면 뭘 없앨까요? 그러니까 거식, 식량을 없애라. 식량 없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공자가 다시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고로 계유사. 모든 인간은 맞아 죽건 굶어 죽건 전쟁터에 죽건 죽게 돼 있다. 죽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죽건 굶어 죽건 나이 들어 죽건 병 들어 죽건 맞아 죽건 전쟁터에 나가 죽건 죽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민무신분립. 백성이 믿지 못하면 금방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금방 망한다. 민무신분립. 파트너가 스폰서를 못 믿으면 그 조직은 금방 망해요. 많이 봤어요. 맨날 싸워 둘이. 맨날 싸워. 니년이 뭐시가 떡하쩌떡하 그러면서 가만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럼 둘이 계속 싸워. 그래가지고 그 밑에 파트너들이 똑똑하네. 둘이 하셔. 그리고 다 나가버리고 들어. 예. 그런 스폰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 이 신뢰를 얻는다는 게 인간개발이에요. 이제 신뢰. 이 신뢰. 트러스트인데, 이 신뢰를 얻는다는 게 트러스트.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개발이 안 돼 있는 사람을 누가 어떻게 믿을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개발, 여기서 인문적 소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인문적 소양은 인문학적 소양이 아닙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통상 인문학의 대표를 문사철이라고 합니다. 문학, 그 다음에 역사,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모른다고 해서 인문학적 소양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적 소양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이야, 인간. 인간 그 자체. 대한 이해와 언행입니다. 그 실천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 그 자체의 인격을 무시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썰먹을 도구가 수단이 아니에요. 인간 그 자체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누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스폰서를 위해서 내가 앵벌이한다. 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싸운다는 건 뭐예요?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2번째는 인간 그 자체. 2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습니다. 줘야 받는다는 거예요. take and give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take and give예요. 내가 먼저 받고 나중에 줘야지.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내 욕심만 챙기려고 하면은 그건 인문적 소양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만 똑똑하다고. 왜 우리 박 회장께서 1년만 계속 나오라고 한지 아세요? 나오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왜? 여기서 무슨 지식을 얻는다, 인포메이션을 얻는다 그것도 있지만은요 사람은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친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같은 솥에 밥을 먹지 않으면요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 노출 효과. 그걸 심리학에서는 또 정서 이론에서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이 들어서 만나는 거냐 만나니까 정이 든 거냐 그 얘기예요 지금. 에? 일반적으로는 만나니까 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이 들어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행동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뛰니까 사랑하는 거냐 사랑하니까 뛰는 거냐 요 문제예요. 일반적으로는 가슴이 뛰니까 사랑한답니다. 그 길게 이야기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재 굉장히 오래된 19세기 말에 나온 이론인데 지금도 모든 인간 감정의 50%를 설명해요. 자꾸 나와서 같이 얘기를 듣다 보면 언어의 의미를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공유하게 돼. 공유 안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질 않아요. 세 번째는 인문적 소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지금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울려 살아요. 이때 그러므로 남이 싫어하는 일은 내가 해서는 안 돼요. 빌딩 옆에 가면 담배 꽁초가 그렇게 많아. 담배 피지 말라니까 빌딩 돌아가가지고 피워. 산에서 정화하는 아저씨들 계시죠? 청소하는.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은 제발 쓰레기를 길에다 좀 버려달라 이거야. 왜 그걸 모래 속에다 파묻어 놓냐 이거지. 그리고 저 밑에 바위 속에다 이렇게 넣어놓는다 이거야. 그게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야. 이런 사람은 이건 학교를 몇 년 다녔느냐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인간적 소양이에요. 기본 소양이라는 게 기본적인 교양이거든. 아주 기본적인 번디소자니까 아주 기본적인 교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일. 칸트가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목적이다. 존재 자체가 목적이다.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것이 도덕률의 첫 번째예요. 다른 사람은 칸트가 하는 얘기가 네 목적을 위해서 집 밖고 써먹어도 좋은 존재가 아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을 내립니다. 인간에게서 유일한 선은 무엇이냐? 선의지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아주 잘생긴 사나이가 의사인데 환자가 와서 아주 최선을 다해 치료했는데 환자가 죽었어. 결과만 놓고 보면 뭡니까? 범죄자야. 그렇죠? 죽였어. 칸토는 그걸 보고 선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았어요. 고치려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그래서 칸트의 도덕론은 목적론입니다. 결과론이 아니고 목적론이야. 내가 파트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파트너가 돈벌이를 못했다. 그럼 그 사람이 선의지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선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이 사는 사회에 대한 이해. 요걸 잘하면은 애터미 사업이 아니라도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재계의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뚝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잘하는데 조그만 거 잘못해가지고, 또는 조그만 것 더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기업의 CEO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무라든가 상무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면 밑에 부하들은 모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그래서 아침에 30분씩 일찍 출근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저는 괜찮은데? 겉으로 표현을 안 해요. 30분 일찍 출근해서 문 열고 환기하고 청소하고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그거 하버드 나와야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놈은 유능한데 꼭 10분씩 늦어. 출근하는데. 그러면 절대로 중요한 보직을 주지 않는답니다. 저런 거 하나 못 지킨 놈이 어떻게 큰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그 전체 능력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행위 하나가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게 만들어. 못 믿게 만들어. 못 믿게.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신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장자가 한 얘기입니다. 미장이 이 횟가루 바르고 하는 미장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목수하는 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도끼를 얼마나 잘 휘두르냐면은 자기 친구 여기다가 진흙을 파리 날개처럼 붙여놓고 그걸 도끼를 휘둘러서 코를 하나도 안 다치고 진흙만 떼어나는 그 말을 들은 송나라의 원군 이런 사람이 그런 놈이 있어? 그러면 그 자식을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자기 콧등에 바르고 너 도끼 휘둘러서 코가 안 날아가게 진흙만 떼라 그랬더니 못합니다. 왜? 나를 믿어주는 내 친구 석이 없습니다. 믿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다시 말하면 신뢰는 이렇게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 많죠. 야, 너 나 못 믿어? 그런 놈은 못 믿을 놈이에요. 그런 놈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내가 어쩌고저쩌고 너 내 말 못 믿어? 그거 못 믿을 놈이에요. 믿음은, 신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이심전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너 나 못 믿어? 절대로 그런 말 하는 사람은요, 저놈은 못 믿을 놈이다. 그렇게 해도 거의 맞아요. 인간의 직관적 판단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답니다. 어떤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요 얘기를 지금 장작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거기에 동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애터미의 회장 사업자들이 와서 무슨 월천댁이다, 이천댁이다, 오천댁이다 그러는데 그걸 감으로 느껴보시란 말이야. 저 아줌마가 거짓말하는 것이 참말하는 게 직관적 판단이 가장 옳을 때가 있습니다.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가 이렇게 있고, 이 나라 한나라 조나라는 원래 진이라고 하는 한 나라인데 세 개의 귀족 가문이 나라를 나눠 가졌습니다. 왕가를 전부 죽여버리고, 이 시대가 전국시대예요. 왕이고 나발이고 힘센 가문들이 다 때려치우고 나라를 나눠 가져버려요. 이 상황은 위나라 사람입니다. 위나라 사람인데 위나라 공자예요. 공자라는 것은 지금 같은 왕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다가 이제 이 공숙자라고 하는 재상집에서 등용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공숙자의 일을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공숙자가 보니까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야. 젊은 놈인데 보통 인물이 아니야. 그런데 공숙자가 이제 늙어서 병이 들어가시고 자기 후임을 추천해야 돼. 이때 왕이 위회왕이라고 하는 사람. 회왕이에요. 회왕이 공숙자 병문안을 했어요. 굉장한 언로대신이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공의 후임으로 누구를 임명하는 게 좋겠는가? 그러니까 공숙자가 느닷없이 이제 30대밖에 안 된 사람을 재상으로 써라. 이게 재상으로. 내 후임에 요 상황을 써라. 이 회왕이 어떻게 생각했어? 이 영감탱이가 늙어서 노망해가지고 헛소리 하는구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숙자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회왕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아. 자기를 노망한 거를 치고. 그래서 신하들을 모두 물리고 독대를 했어요. 독대. 이 왕을. 그래서 상황을 재상으로 쓰십시오. 만약에 재상으로 쓰기 싫거든 지금 당장 죽이세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저놈 때문에 망할 겁니다. 그것도 안 들어줬어. 그러니까 알겠다고 나갔어. 근데 직관이라는 게 있죠. 알겠다고 나갔지만은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상황을 불렀어. 자기 교수는 가시인이죠. 여보게 미안하네. 내가 이만저만해서 왕에게 자네를 등용하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등용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자네를 당장 죽이라고 했으니까 어서 도망가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역시 인물이죠. 나를 등용하지 않는다면 죽이지도 않을 겁니다. 나를 우습게 봤다. 그래서 그냥 있었어. 그랬더니 과연 등용도 안 하고 죽이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상황이 진나라로 갑니다. 진나라로 가서
역시 진시황은 보는 눈이 있어요. 이 젊은 놈을 재상을 시킵니다. 이때부터 진나라는 아주 굉장한 국력을 키우면서 결국 여기를 위를 쳐가지고 이 나라는 수도를 대량 양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맹자 첫머리에 나오는 양해황 장구라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때 얘기. 맹자가 그때 가서 만났거든요. 스폰서 여러분, 밑에 상한 같은 놈이 들어왔는데 그 우습게 보지 마라 이 말이야. 그놈이 규정에 따라서 다른 라인으로 가면 그 라인 죽어버리고 다른 라인 걸 수가 있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력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가방끈이 어떻고 그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일반 수학과 비즈니스 수학. 일반 수학은 99, 100-1은 99가 됩니다. 비즈니스 수학은 그게 제로가 될 수가 있어요. 애터미 사업에서 애터미 사업의 예를 들면 사소한 것 하나가 불량 품질을 공급했다. 이 하나가 회사를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회사가 공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작은 거 하나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스폰서가 말 다르고 행동 다르다. 그건 신뢰할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가난한가? 왜 나는 가난하게 사는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왜 노사분규는 일어나는가? 왜 사회는 이렇게 작동되는가?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정치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국제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아주 간단한 것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놈의 체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할 때 세상 인심이 그렇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말 하죠. 세상 인심이 이게 아니야. 근데 그 세상이 뭐예요? 그 세상이 뭐냐고 도대체. 세상 인심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 말하는 세상이 뭐냐고 도대체. 사회가 그렇게 안 돌아가 했는데 그 사회가 뭐냐고요. 그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떤 원리에서 작동되는지를 알면은 그게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작동되는구나. 그러면 세상 만사의 모든, 신문에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애터미 와서 돈을 버시려고 그러는데, 돈을 버시려고. 근데 돈을 번다는 게, 그 거룩한 일이에요. 왜? 정당한 세금을 내고 돈을 버는 것은 국가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애국자를 누구를 칩니까?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에요. 세금을 많이 낸 사람. 미국에서 가난뱅이는요, 엄청난 사회적 소외를 당해요. 말이야, 기업의 땅에서 말이야. 국가가 주는 것이나 처먹고 살고 말이야.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미국에서는 가장 애국자로 칩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가난하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게으르다고 보는 거야. 게으름뱅이라고 보는 게 게으름뱅이. 돈을 벌려고 오셨어요. 소득. 가만히 있으니까 돈이 벌렸다? 에이, 그건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돈 벌 사회가 어딨어? 그건 지구상에 없어요. 애터미에서 돈을 번다? 소득을 얻었다? 이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버는 거냐고. 가만히 있으니까 벌렸다? 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소득은요, 반드시 생산이 있어야 돼요. 생산. 이게 인컴이고, 이건 프로덕션. 생산이 있어요. 뭔가 생산을 해야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생산을 안 했는데 어떻게 소득이 생겨? 생산은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생산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 이게 생산이에요.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 인간의 효용, 유틸리티, 요거 어려우면 만족이라고 하세요. 인간의 만족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를 생산합니다. 자, 그러면 생산은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생산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채취하는 행위예요.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채취하는 행위.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채취하는 행위. 이게 뭐가 있어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고기 자기가 만들었어요, 지금? 아니에요. 있는 걸 잡아낸 거예요. 산에서 돌을 캐내. 자연을 채취한 거죠.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 산에서 나무를 뜯어. 그렇죠? 논에서 벼를 수확해. 이게 전부 뭐예요? 생산활동이에요. 두 번째, 재화를, 기존의 재화를 변형, 가공, 조작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행위. 이게 뭐예요? 이게 제조업이에요. 포항제철에서 철광석을 녹여서 쇠를 만든다. 철광석 그거 쇠 포항제철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있는 걸 가공해서 다른 걸 만들어낸 거예요. 목재를 잘라서 책상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었다. 기존의 재화를 가공하고 변형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생산이라고 한다. 생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생산의 대가로 뭘 얻어요? 소득을 얻어요. 소득을 얻는다고. 세 번째,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위. 자, 에테미 사업은 어느 쪽이에요? 세 번째예요.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위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테미 사업은 괜히 가만히 노는데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생산활동의 대가예요. 그러면 생산은 인간의 만족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했는데 에토미 사업에서는 무슨 만족을 증대시키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해모임이 여기 있는 것보다 소비자에게 전달하면 효용이 증가해요. 만족이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그게 생산활동이에요. 유통, 그 다음에 전기통신 다 생산활동.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차 산업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2차 산업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1차 산업,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이 GDP에 우리 국민소득에 기여하는 것은요 2.5%밖에 되질 않아요. 2.5%밖에 되질 않아.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6.6%야. 그러면 6.6%의 농민이 소득의 2.5%만 생산 못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농촌 소득이 작다. 그런 말이에요. 평균 소득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제조업. 종사하는 인구가 한 30% 돼요. 그런데 거기서 생산하는 것은 40%가 넘어. 그러니까 제조업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SK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다. 그런 말이에요. 문제는 생산성이에요. 프로덕티비티. 서비스업은 현재 종사하는 인구가 76%예요. 76%. 앞으로 서비스업 비중은 점점 커질 겁니다. 왜? 선진국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세상의 흐름과 딱 맞아떨어져서 서비스업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 다단계에서 돈 벌어? 너 밑에 착취한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무엇의 대가예요? 생산의 대가.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도 뭐예요? 생산활동이에요. 그것은 마치 대학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대학 교수는 대학 강사에서 놀고 돈 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 전달의 대가예요. 마찬가지로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사업 노하우를 전수했다면 그것은 충분히 스폰서로서의 생산활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 서비스 생산을 잘하려면은 결국 결론은 인간 개발이에요. 휴먼 데벨롭먼트. 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나를.
우리 스폰서 전현이 아니고 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나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앞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예,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